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이제 순열이라는 경우의 수의 한 유형이 있어요. 자, 순열은 무슨 뜻이냐? 순서대로 나열한다의 약자입니다. 자, 서로 다른 n 종류 중에서 알게만 뽑아. 여기서 알게를 뽑을 때는 중복 똑같은 것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알게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따서 순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글자 6글자가 있는데 A, B, C, D, E, F 이걸 가지고 내가 4글자를 만들 겁니다. 똑같은 거 또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경우에서 몇 개냐? 뭐 이러면 맨 앞에 쓸 수 있는 게 6개, 여기 5개, 여기 4개, 여기 3개 곱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종류 중에 4개 써라. 6종류에서 4개를 골라서 나열한다라고 하면 그게 A, B, C, D, E, F든 뭐 저기 P, Q, R, S, T, U든 아니면 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뭐 한 명 뭐 순서대로 4명을 세워라든 말만 표현법만 달랐지 결국 6543은 똑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거를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로 6P4로 표현합니다. 6개 중에 4개 써라. 6하고 4는 조그맣게 써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그래서 표현을 NPR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기호로 저렇게 써요. 한글로 기니까. 자, 저거는 계산을 결국 어떻게 해? 6P4가 뭐야? 6부터 쓰는데 4개를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P3이야. 그럼 5부터 쓰는데 3개 쓰는 거예요. 7P입니다. 7부터 쓰는데 2개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NPR이라고 있고요. 계산은 n, n-1, n-2 해서 쭉 갑니다. 어디까지? 알게가 될 때까지. 알게가 되도록 쓰면 마지막은 뭐예요? n-r 플러스 1이 되긴 해요. n-r 더하기를 외우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알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자,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근데 뭐 나는 영어를 내가 잘 못해서 퍼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영어 시간에 본 적이 없긴 한데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뭐 우리의 영어 수업도 아니고. 자, 그리고 아까 팩토리얼 할 줄 안다 그랬죠. 계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팩토리얼 기호는요 원래 중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기호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뭐 나도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교과서에는 안 나는데 그냥 가르쳐줬던 것 같아. 학원 선생님들이. 네, 말 그대로 n 팩토리얼을 한자 단어로, 그러니까 그 한글로 계승이라고 하고요. 계단 형태의 거듭제곱 뭐 이런 뜻인데 뭐가 됐고,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있죠. n 팩토리얼은 뭐냐? n부터 끝까지죠. 그래서 뭐 간단한 건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2팩은 2고 3팩은 3, 2, 1 곱하면 6, 4팩은 24, 4, 3, 2, 1 곱하면 24거든.
5팩은 120, 6팩토리얼은 720 정도만 뭐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급한 거 아니니까. 네, 우리는 1회차다 아직.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아니 이것도 NPR하고 똑같잖아요. 몇 개야? 1부터 N까지 다 썼으니까 N개. 그러니까 N팩토리얼은 NPN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수녀라고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성질들이 몇 개가 유도가 됐었거든요. 네. 수녀의 성질. 자, NPR이 얘라서 이거라서 이게 N부터 중간에 끊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끊지 말고 계속 곱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면 여기에 양변에 뭘 곱하냐면 n-r, n-r-1 해서 1까지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도 상관없잖아요. 분자분모에 곱했어요. 그럼 분자는 결국 n부터 1까지가 돼요. 분모는 n-r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분모에 똑같은 수 곱해도 되니까 n-r은 우리가 n 빼기 r의 팩토리얼분의 n의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증명을 할 때 계산으로 증명을 하고 싶으면 다 저식을 이용해서 하긴 해요. 뭐 당장 외우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고 뭐 앞에 찾아가면서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뭐 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앞에 저식이 있을 테니까 저식을 봐가면서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기본 성질인데요. 요거 때문에 파생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방금 전에 NPN이 N팩토리얼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NPR이 n-r팩분의 n팩토리얼인데 NPN은 r 대신에 n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r 대신에 n을 쓰면 n 빼기 n의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인데 아니 이게 방금 전 성질에 의해서 n 팩토리얼이라네. 그러면 이 분모가 뭐가 돼? n 빼기 2니까 0이잖아요.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 n 팩토리얼이니까 0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정상이 돼요? 1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이어야 이 공식에 모순이 생기지 않고 말이 되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이 뭐야? 0부터 1까지로 어떻게 곱해?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든 거예요. 좀 말이 되게 하려고 0 팩토리얼은 1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정의예요, 정의.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모순이 생기지 않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요 R 자리에다가 0을 또 넣어볼 거예요. 0을 대입을 하면 NP0이라서 이게 말로 하면 n부터 빵개를 써라. n부터 곱하는데 빵개를 써라? 말이 안 되는데 저기다 0이라는 수를 써보면 n 빼기 0의 팩토리얼분의 n의 팩토리얼 n 빼기 0의 n이잖아요. n 팩분의 n 팩 분자분모 똑같으니까 약분수 1이잖아. np0 n개 중에서 빵개를 나열해라? 말이 안 되지만 np0은 1이라고 쓰면 뭐 논리적이긴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np0은 1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거는 그냥 n개 중에 나열 안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뭐 나열 안 했으면 나열 안 했다 한 개지 뭐. 네. 안 했다가 하나 네, 그거 하나죠. 안 한 거 하나. 네, 뭐 그렇게 받아들여 줍시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 성질. 요거 가지고 이제 좀 파생을 좀 해봅시다. 자, 개념 익힘 1번인데 339 쪽을 한번 봐요. 자, 이거 좀 이따 할까? 아니, 조금 이따 하자. 계산 몇 개만 해보자. 자,
그 340쪽을 먼저 개념 2번을 먼저 좀 익숙해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두 번째, 6명 중에 3명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세 번째, 10명 중에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총무 하나 뽑는 경우의 수. 돼 있는데 아니 1번 5명 나열하는 방법의 수. 아니 5, 4, 3, 2, 1하냐 그죠? 네, 뭐 5명 중에 5명 나열하자 5P5 해도 되고 5팩토리얼 해도 되고 5, 4, 3, 2, 1 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5P5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중학교 경우의 수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굳이 나는 수녀를 P라는 문자 써서 잘 안 씁니다. 그냥 5, 4, 3, 1 딱 쓰니까 그냥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안 써도 돼요. 네. 두 번째 6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나열한다. 아니 그러면 6P3인데 나는 6P3을 잘 안 써. 그냥 654 한다고. 그럼 뭐 30 곱하기 4 120이네. 이렇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뭐 회장, 반장이네. 반장 하나 뽑고 나머지 중에 하나 부반장 뽑고 9개죠? 그 다음에 총무 하나 그러면 나머지 8명 중에 하나죠? 19, 8, 뭐 10P3 나 10P3 안 쓰고 19, 8 써서 720이죠. 그냥 하면 돼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자, 723에 2번 해볼게요. 아니 에어컨을 끼면 덥냐? 뭔가 추우면 얘기하세요. 5도까지는. 자, 남자 2명하고 여자 3명이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의자에 1명씩 앉을 겁니다. 근데 남자 2명은요 홀수 번호에 앉혀야 돼요. 자, 남학생은 A,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은 X, Y, Z라고 할게요. 자, 근데 규칙이 있어요. 앉히는데 막 앉히는 게 아니고 남자는 홀수 번호에 앉혀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건 기억합시다. 자, 경우의 수를 셀 때는요 항상 특별한 걸 먼저 세요. 95% 특별한 걸 먼저 해요. 특별한 애들이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먼저 배려를 해줘야 별 상관없는 애들은 아무렇게나 앉혀도 되거든. 얘네들은 뭐가 특별하냐면 남학생들이 특별해요. 홀수 번호에 앉혀야 되니까. 근데 여학생들 별 상관없잖아요. 남자애들 먼저 앉히면 됩니다. 내가 95%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외의 경우만 특별한 애를 나중에 하거든. 뭐 다음 시간이나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남학생을 먼저 앉히는 거예요. 남학생 2명만. 남학생 특별하니까 남자애들한테 너네 앉으러 아무데나 앉으러 가는데 홀수 번호로 가야 돼. 남자 앉아봐. 여학생 나중에 앉지 뭐 하는 걸. 그럼 남자 A부로 가서 앉으라고 하면 돼요. 남자 A가 가서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맞습니다. 3가지입니다. 그래서 A가 홀수 번호에 가서 앉았어요. 그럼 B는요? 앉을 수 있는 2자리 남았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B가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B가 여기 갔어요. 그럼 여학생 3명은 아무데나 가면 되잖아요. X 어디 갈래? 5셋 중에 Y 어디 갈래? 둘 중에 하나 중에 하나. 그러니까 6, 6에 36가지가 되는 거죠. 특별한 거 먼저 해주면 됩니다. 자, 724번. 이거 고등학교 모의고사 4점짜리예요.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한글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게 나서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요. 자, 인형이 2개가 있어요. A, B 인형. 자, 셔츠랑 바지를 입힌 다음에 옷의 색깔을 정할 거예요. 그런 뭐 게임이 있는데 셔츠 모양이 모양이 3개가 있어요. 뭐 반팔, 긴팔, 브이넥 뭐 이렇게 3개 있고 바지도 뭐 반팔, 뭐
7부, 뭐 긴 바지, 뭐 이런 거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 색깔은요 무조건 빨간 아니면 초록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한 인형한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한테 입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인형에다가 반팔을 입히면 B 인형은 반팔 안 입히고, A 인형에 7부 바지를 입히면 B 인형에 7부를 안 입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인형의 셔츠와 바지는 색깔을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A 셔츠가 빨간색이면 B 바지는 초록색이에요. 옷 색깔은 빨간, 초록 둘 중에 하나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깔은 다르게 정합니다. 자, 이랬을 때 A, B한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깔을 정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고, 그렇죠? 그럼 이런 건 하나씩 순서대로 천천히 하면 돼요. 자, A 인형 먼저 한 다음에 그럼 B 인형은 A를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냐면 딴 옷 입으라 했으니까. 자, 셔츠가 있고 바지가 있고 셔츠 색이 있고 바지 색이 있습니다. 뭐 B 인형도 똑같은 순서대로 할게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입은 상황에서 A 인형은 셔츠를 입을 수 있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지도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셔츠 색깔은 빨강 아니면 초록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근데 바지는 셔츠 색깔과 딴 걸로 해다 보니까 바지 색은 선택 여지가 없죠. 하나밖에 없죠. 네, 한 가지. 그럼 이게 A 인형을 입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B 인형도 셔츠, 바지, 셔츠색, 바지색 골라야 되는데, 셔츠는 A가 입었던 셔츠는 못 입으니까 두 종류 남았죠? 바지도 두 종류 남았고요. 그리고 셔츠색은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A랑 같게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도 셔츠색은 두 가지, 대신 바지색은 한 가지. 그럼 A 인형 고르는 게 9, 2, 18. 얘가 8. A하고 B 하는 거 그림으로 연결되면 연달아서 하면 곱하기죠? 예, 144가지 됩니다. 네, 돼서 있어요. 됐죠? 자, 앞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다. 그 앞에 돌아가는 건 좀 머리를 써야 돼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 문제풀이 좀 하고 앞으로 갑시다. 자, 개념 익힘 3번 할게요. 요 뭐야? 341쪽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개념 3번. 자,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세 개 숫자를 골라서 다음과 같은 자연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0, 1, 2, 3, 4예요. 자, 첫 번째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이게 0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맨 앞에 0을 못 쓰죠? 네.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특별하죠? 0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맨 앞자리부터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것부터 하죠? 네, 맨 앞에 쓸 수 있는 숫자는 4개. 그럼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상관없잖아요. 네, 하나 썼으니까 4종류 남았어요. 4개. 2개 썼으니까 3개 남았죠. 4, 4, 4. 네, 48개. 자, 두 번째 세 자리수 중 짝수. 자, 짝수는 특징이 뭐예요? 1의 자리. 네, 1의 자리가 짝수입니다. 근데 100의 자리도 0을 못 쓰죠. 자,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00의 자리도 조심하고 1의 자리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의 자리를 0을 쓰면 100의 자리에 0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1의 자리에 만약에 2를 쓰면 100의 자리에 0을 쓸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에 뭐 쓰냐에 따라 100의 자리가 추가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00의 자리를 먼저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의 자리에 1을 쓰면 저기 1의 자리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100의 자리에 2를 쓰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 2를 못 쓰니까 2를 뺀 나머지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럴 땐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100의 자리를 먼저 하든 1의 자리를 먼저 하든 근데 그때마다 경우가 미묘하게 달라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뭐 보통 이럴 땐 1의 자리를 먼저 합니다만. 자, 1의 자리가 경우가 그렇게 없잖아요. 왜냐면 1의 자리는 0, 2, 4밖에 없으니까. 근데 100의 자리 1, 2, 3, 4 4가지거든. 종류가 많아서 종류 적은 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자, 1의 자리가 0인 경우랑 1의 자리가 2인 경우랑 자, 1의 자리가 4인 경우가 있을 텐데 자, 1의 자리가 0이면 맨 앞에 0 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맨 앞에 쓸 수 있는 게 4개, 그 다음 3개 해서 12개. 근데 1의 자리에 2를 써버리면 100의 자리에는 0을 못 써요. 그러니까 0도 못 써, 2도 못 써, 3개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의 자리는 2 빼고 남은 거니까 3개죠. 9개. 1의 자리가 4인 건 똑같겠죠. 왜냐하면 역시나 100의 자리는 4하고 0 2개를 못 쓰니까 12 더하기 9 더하기 9 해서 30개입니다. 뭐 다른 방식도 있긴 한데요. 그냥 저 정도만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야, 어려운 거 나왔다. 3의 배수. 3의 배수 특징이 뭡니까? 각자리 쓸때 더했어. 네, 좋아요. 3의 배수의 특징은 각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죠. 그러니까 각자리 수가 뭐냐가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1의 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세수를 골라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숫자가 5종류밖에 없기도 하고요. 0, 1, 2, 3, 4, 5밖에 없잖아요. 0, 1, 2, 3, 4밖에 없잖아요. 이게 0부터 9까지 다 써도 된다 이러면 되게 빡시거든요. 0, 1, 2, 3, 4, 5, 6, 7, 8을 써라 이러면 엄청 빡세져요. 근데 0, 1, 2, 3, 4 숫자 4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3개를 골라야 합이 3의 배수일까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합이 3의 배수래네. 세 수를 골라서 합이 3인 케이스, 6인 케이스, 9인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노하우가 뭐냐? 내가 요 중에 3개를 골라서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할 건데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거는 뭐 놓치는 것도 생각하기 쉽고 해서 조금 어려워서 자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라는 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5개 중에 2개를 버린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뭘 버리면 될까? 뭐 2개를 버리면 될까? 이 생각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3개 더하는 것보다 2개 버리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적으니까. 자 보세요. 0, 1, 2, 3, 4 다 더하면 얼마죠? 총합 10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버리면 돼요? 1 버리든가 4를 버리든가 7을 버리면 돼요. 7을 버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3개 골라 합이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건 버리는 두 수의 합이 3으로 나눠 나머지 1. 그러니까 1, 4, 7, 10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0 빼기 1에서 9, 10 빼기 4에서 6, 10 빼기 7에서 3, 10 빼기 10에서 0이니까. 근데 2개만 더해서 1 되는 건 뭐예요? 0, 1 모르면 버리는 거 2개 합쳐서 1 버리는 거고요. 4는요. 0, 4를 버리든 1, 3을 버리든 이죠? 이밖에 없죠? 네, 그렇죠. 2는 할 수 없으니까.
7은 3, 4밖에 없어요. 저 상황에서. 네 가지 있네요. 그러면 따라서 버리는 게 0, 1인 거, 0, 4인 거, 1, 3인 거, 3, 4인 거만 하면 될 거고요. 버리는 게 3, 4면 세수가 0, 1, 2 1, 3을 버리면 0, 2, 4 0, 4를 버리면 1, 2, 3 0, 1을 버리면 2, 3, 4 네, 요렇게 가지고 나열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수가 0, 1, 2면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0이 들어있는 애 맨 앞에 0을 못 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왜? 0을 맨 앞에 못 쓰니까 0이 들어있는 얘도 4겠죠. 0, 2, 3 하지만 1, 2, 3이나 2, 3, 4는 막 써도 상관없으니까 3, 1, 6입니다. 다 합치면 20까지 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경우의 수에선 저런 걸 많이 내니까 어차피 너네 2학기 시험법이라서. 자, 3의 배수 판정법이 각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다는데요. 자, 4의 배수는요? 4의 배수 판정법이 뭐예요? 몰라요? 2의 배수가 뭐였죠? 네, 그럼 4의 배수는? 그 10의 자리랑 1의 자리 해가지고 네,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소연이 알아요? 알아요 진짜? 잘 들었군요. 아 그래요? 8의 배수는? 100의 자리랑 제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가 중요한 거지. 4의 배수를 예를 들게요. 10 때문에 그래요. 10 때문에. 자, 10은 2 곱하기 5 100은 2의 제곱 5의 제곱 1000은 2의 3제곱 5의 3제곱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1234라는 수가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얘네는 두 자리를 나누잖아요. 1200과 34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의 배수야? 100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의 제곱의 배수예요. 100 때문에 앞에 수에 상관없이 5의 제곱의 배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놈이 4의 배수면 끝이에요. 맞아요? 얘가 4의 배수면 끝이라고요. 얘가 25의 배수면 25의 배수고요. 그래서 자, 4의 배수 판정법하고 25의 배수의 판정법하고 똑같습니다. 뭐? 어차피 100단위 앞에는 무조건 4의 배수면서 25의 배수니까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 25의 배수면 돼요. 근데 25의 배수 몇 개 없죠? 00, 25, 50, 75 밖에 없으니까. 같은 원리로 8의 배수, 125의 배수도 똑같아요. 125가 5의 세제곱이거든. 끝 세 자리가 8이나 125의 배수예요. 같은 원리가 뭐였어요? 2의 배수랑 5의 배수죠. 끝 두 자리가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 끝 한 자리가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죠. 근데 5의 배수는 0하고 5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3의 배수 했죠? 자, 9의 배수는 9의 배수 9의 배수 판정법. 3의 배수는 아는데 9의 배수 몰라요? 9의 배수 똑같은데? 각자리 수를 하면 9의 배수. 공식적으로 배우진 않나 보네. 뭐지? 근데 내신하면 해야 될 거야. 그러면 9의 배수 판정법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왜 저런지도 모르겠네.
자, 이것도 예를 들게요. 9의 배수랑 3의 배수는 기본적 원리가 똑같죠. 그죠? 아니 뭐 생긴 게 똑같잖아요. 각자리 수야 3의 배수냐 9의 배수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10의 n제곱 빼기 1, 9999, 999, 99, 9, 99,999 얘네가 9의 배수이자 3의 배수라서 그래요. 자, 보여드릴게요. 12,345를 예를 들게요. 그럼 얘는 10,000 더하기 2,000 더하기 300 더하기 40 더하기 5죠? 이렇게 쓸게요.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써본 적 있죠. 네, 자릿수. 근데 이 만 빼기 1 하면 9,999인데 얘가 9의 배수거든. 그러니까 이걸 1 곱하기 9,999 더하기 2 곱하기 999 더하기 3 곱하기 100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은 99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10은 9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999 2 곱하기 999 3 곱하기 9 4 곱하기 9 하고 남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12,345는요 요 부분은 다 3의 배수면서 9의 배수예요. 왜냐하면 9, 9, 9, 9, 9, 9, 9니까 숫자 뭐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놈만 9의 배수거나 3의 배수면 됩니다. 알겠어요? 뭐 11의 배수까지는 안 봅시다. 11의 배수는 너무 어려워요. 11의 배수는 좀 어렵고. 그럼 뭐 빠졌니? 2, 3, 4, 5 했고. 자, 6의 배수는요? 의 배수 판정법은 뭐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죠. 두 성질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끝자리수 짝수면서 자리수 총합이 3의 배수. 네. 저런 거 이용해서 12의 배수, 72의 배수 이런 거 냅니다. 네. 72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한 24나 12 정도로 낼 수 있죠. 쉽게 내면 6의 배수고요. 7의 배수는 굉장히 어려워서 안 해도 되고요. 7의 배수는 좀 많이 어렵고 뭐 거의 올림피아드 수준이고. 그럼 8, 네, 다 했네. 고등학교 1학년 심화 수업 들으면 중학생 때 배우는 고등심화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들의 전교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수업에서는 11의 배수도 알려주고 11의 배수는 뿔막뿔막 하면 되는데.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 금요일에는 저기 재헌절이라 쉽니다. 네. 되게 좋나 봐요. 나도 좋아요. 중학생은 참 이게 좋습니다. 나 원래 고등학생을 많이 했었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그게 많으시거든요. 심지어 고3들은 추석 연휴 이럴 때 수업 다 하는데. 자, 앞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다. 밑에 거를 하나도 안 했구나.
72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앞으로 돌아갑시다. 00, 1, 2, 3, 4가 있습니다. 0이 두 개죠. 자, 6장 중에 3장을 골라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는데 0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나는 0을 두 개를 다 쓰는 경우 0을 하나만 쓰는 경우 그러니까 0을 두 개를 다 쓰는 경우가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이 하나만 있었으면 그냥 잘 풀었을 거잖아요. 앞에 문제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0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0이 두 개 있는 경우만 따로 좀 골라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뭐 다르게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경우의 수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다는 거죠. 자, 0을 두 번 쓰는 경우. 근데 0은 어차피 맨 앞에 못 오니까 그냥 그럼 뭐 00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짝수잖아요. 그죠? 네. 짝수 고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 200, 300, 400이에요 그냥. 네. 그럼 0을 한 번 쓴다, 0을 한 번 쓰거나 안 쓸 수도 있는데 그건 한 번 해도 되잖아요. 0을 한 번 이하. 그러면 이거는 결국 0, 1, 2, 3, 4 가지고 만드는 셈이잖아요. 0을 하나까지밖에 안 쓰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1의 자리가 0이 들어가는 경우랑 그럼 100의 자리 조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 쓰는 경우, 4 쓰는 경우로 나누셔야겠죠? 그러니까 0을 쓸 때 1의 자리 2 쓸 때, 4 쓸 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4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1의 자리가 2거나 3은 맨 앞에 0을 조심해야 되니까 3 곱하기 3입니다. 얘도 3 곱하기 3이고 그래서 12, 9, 9 얘가 30개 때 4개가 더 있죠. 34개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쪽에 개념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처럼 이제 1회차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수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뭘 증명하랬냐면 NPR이 N 곱하기 N-1 PR-P 요거를 증명을 해보래요. 네. 자, 식을 이용하는 방법,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뭔 소리냐? 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고요. 개념을 이용하라는 거는요. 저게 왜 저럴까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저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저런 걸 왜 하냐? 저게 무슨 뜻이 있길래 저런 식으로 하는 거냐? 자, 일단 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 증명은 아까 전에 NPR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라고 내가 아까 증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당장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보면서 풀 수는 있어야 돼요. 자, 의미는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걸 빼가지고 팩토리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뒤 숫자 빼서 팩토리얼이 분모고요. 분자는 앞에 숫자 팩토리얼이란 뜻이에요. 이게 좌변이잖아요. 자, 우변을 볼게요. 우변이 좌변하고 똑같으면 되죠? 자, n 곱하기 n-1 p r-1인데 자, 이거는 뜻이 뭐냐? 자, 분모는 앞 숫자에서 뒤 숫자를 빼요. 그럼 n 빼기 1에서 r 빼기를 빼면 뭐예요? n 빼기 r 빼기죠. 근데 분자는요? 앞에 숫자 팩토리얼. 그러면
분자는 n의 n-1팩인데 이게 n-1팩토리얼 뜻이 뭡니까? n-1부터 쭉이란 뜻이죠. 그럼 앞에 n이 있으니까 결국 얘가 n 쭉이니까 결국 얘는 한꺼번에 쓰면 n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이 팩토리얼식으로 바꾸니까 같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저게 식으로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서술형에서 이런 식으로 낼 때가 감이 있어요. 알겠어.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런 같다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거 왜 하냐? 왜 해 이런 짓을? 저거 왜 증명하지? 뭔가 의미가 있어야 증명하는 거잖아요. 저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NPR의 뜻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좀 쉬운 거부터 할까? 쉬운 걸로 해보자. 내가 저기다 n에다가 6을 집어넣고요. 아래다가 3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니까 저게 n이 6이고 아래다 3을 넣으면 자, 6p3은 자, 6 곱하기 5p2랑 똑같다를 증명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죠? 자, 6p3의 뜻은 뭐냐면 A, B, C, D, E, F 가지고 세 글자 만들기예요. 좌변의 뜻은 저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변도 그러면 좌변이 경우의 수니까 우변도 경우의 수겠죠. 근데 우변은 뭘 하고 있어요? 곱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는 뭡니까? 연달아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연달아 하는 거니까 얘가 1단계, 얘가 2단계예요. 내가 6글자 가지고 3개 글자 단어 만들 건데 이걸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1단계 풀이가 6가지, 2단계 풀이가 5개 중에 2개 나요. 그러면 1단계로 뭘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뭘 하면 결국 6글자 가지고 3자리 수 만드는 거랑 똑같냐 이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3글자를 만드는데 100의 자리수 먼저 쓰고 2개 써도 되잖아요. 네. 맨 앞글자 결정하고 맨 앞글자 쓸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6개잖아요. 6개 중에 하나 쓰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2자 쓰는 거는 5글자 남았잖아요. 5 곱하기 4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5p이죠. 그러니까 6 곱하기 5p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결국 원래 나왔던 NPR은 요거는 뜻이 뭐야? A1, A2 해가지고 N 글자가 있는데 AN으로 알게 글자 만들기, 글자 열을 만들기인데 이거를 N 곱하기 N-1P, R-1로 썼다는 건 이거를 2단계로 나눠서 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경우의 수가 n이고 두 번째 단계의 숫자가 n-1, n-1p, r-1이기 때문에 곱해서 얘랑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단계로 나누는 게 얘랑 얘겠냐? 아니 n개가 뭐예요? n개 중에 하나 골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 글자 쓰고 왜냐면 n개 중에 하나 쓰는 거니까 n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맨 앞 글자를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 글자로 n-1개의 글자 중에서 하나 썼으니까 r-1개만 더 쓰면 되잖아. 그게 n-1부터 r-1개.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NPR이 얘랑 곱한 거랑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야 여러분 실력이 들어. 자, 내가 719번 해볼게. 19번이 좀 더 어렵거든. 일단 식으로 증명을 해볼게. 자, NPR이랑
n-1pr 더하기 r 곱하기 n-1p r-1입니다. 자, 이게 맞는지 증명하래요. 자, 좌변은 NPR이 당연히 n- 앞숫자에서 뒷숫자 뺀 거분의 앞숫자 팩토리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변을 계산해서 저런 식으로 팩토리얼 이용한 식으로 나와주면 돼요. 이제 우변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내가 퍼뮤테이션 순열을 저기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분모는 앞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분자는 앞에 거 팩토리얼. 자, 앞숫자에서 뒷숫자를 빼면 n 빼기 r 빼기 1이고요. 팩토리얼인데 자, 분자는 n 빼기 1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r 곱하기 자, 앞숫자에서 뒷숫자를 빼면 n 빼기 r이고요. 자, 분자 앞에 거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을 해서 얘랑 똑같은지를 보여줄 거야. 자, 분수의 덧셈이죠? 분수의 덧셈은 뭘 해야 돼요? 통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분모를 보면 여기 n 빼기 r 팩은 n 빼기 r, n 빼기 r 빼기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분수는요, n 빼기 r 빼기 1, n 빼기 r 빼기 2 해가지고 하나씩 잘라서 1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모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 분모는 n 빼기 r이 하나 더 많아요. 지금 요 뒤에 게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분을 하려면 앞쪽 분수에 n 빼기 r을 곱해주셔야 돼요. 분자 분모에. 오케이?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처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n 빼기 r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요 분모가 뭐가 돼? n 빼기 r, n 빼기 r 마이너스 n 빼기 r 마이너스 1 쭉 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쪽 분모도 n 빼기 r 팩이고 뒤에 쪽도 n 빼기 r 팩토리얼이라 통분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분자를 보시면 앞쪽 분수는 n 빼기 r에 n 빼기 1 팩이에요. n 빼기 r에 n 빼기 1 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r 곱하기 n 빼기 1 팩토리얼입니다. 잠깐만. 중산인수 분해할 줄 알죠? 네, 이게 공통인수거든요. 공통인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공통인수를 뒤로 뺄게요. 뒤쪽에 썼으니까. 그러면 앞쪽에는 n 빼기 r이 남고 그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r이죠. 지워지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n에 곱하기 n 빼기 r 팩분의 n 빼기 1팩인데 아니 이게 앞쪽에 n하고 분자 n 빼기 1팩을 보면 n 빼기 1, n 빼기 n 빼기 3, n 빼기 4, n 빼기 뭐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두 개 결합하면 n 빼기 r 팩분의 n부터 쭉. 그래서 NPR하고 똑같네요. 증명 이렇게 해요. 되게 더럽죠? 그래서 고1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생소한 통분이라서. 괜찮아. 괜찮아. 지금 한번 그냥 경험해보면 돼. 숙제하시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자, NPR은요 A1, A2 해서 AN까지 n개의 분자 중에 R자리의 수를 만드는 거예요. R자리의 글 만들기. 단어.
그래서 한 칸, 두 칸, 알칸. 근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자, 이 형식을 보세요. 더했죠. 경우의 수 덧셈은 언제 합니까?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 이럴 때 덧셈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을 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해서 더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치 뭔 거예요? 얘는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얘는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단계가 있는 거죠. 얘를 하고 얘를 한다. 그래서 첫 방법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도 되는데 첫 방법은 n 빼기 1p r이야. 저희 뜻이 뭐야? 한 글자를 빼고 나열한 거네. n 빼기 1p r이라는 거는 n가가 아니라 한 글자 뺀 거잖아. 얘는 한 글자 빼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가 이거잖아요. 한 글자를 뺀 거예요. 한 글자 그냥 이 정도는 A1이라고 보자. A1을 제외하고 나머지로만 쓴 거지. 그러니까 n 빼기 한 글자 중에서 r 글자 쓰는 거죠. n 마이너스 한 글자로 r 자리에 단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야? n 빼기 1p r이에요. 자, 그럼 방법 2는 뭐겠어요?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라서 덧셈해서 이거 만든 거라며. 근데 첫 번째 방법이 한 글자를 빼고 만든 거니까 이 방법은 뭐여야 돼? A1을 쓰는 거죠. 이거는 A1이라는 글자를 안 쓰고 만들기니까 이건 A1이라는 글자를 써서 만들기란 뜻일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 개 합치면 A1을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 A1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만들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A1을 쓰기로 했어. 그럼 뭘 고민해야 되지? A1이 특별하잖아. 그럼 내가 특별한 거 먼저 하랬지. 그럼 뭘 하겠어? A1은 특별해. 써야 되거든. 그럼 A1을 어떻게 해야 돼? 어디다 쓸까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했어요? 이거 두 단계 했잖아요.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A1을 사용을 해. 어디다 쓸 거냐를 하겠죠. A1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 몇 가지야. 글자 R칸 중에 하나 넣는 거니까 R가지 방법. 그러면 한 칸 썼잖아. 남은 글자 몇 개야? n-한 글자에서 n-한 글자로 몇 칸 남았어? 한 칸 썼으니까 R-한 칸 작성하면 되죠. 그럼 뭐 첫 번째부터 쓰면 되잖아. 이거 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더하면 전체겠죠. 여러분이 이걸 생각할 수 있냐 이거. 익숙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실력이면.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머리를 좀 써볼 줄 알아야 돼요. 경우에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게 이해만 돼도 아주 훌륭하고요. 네.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710도반에서는 요거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힘들죠. 뭐 내가 너네한테 저 공식을 외우라고 하겠니? 아니야.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나도 외우진 않아. 나도 보면서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도 나중 되면 할 수 있어요.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영문예술에서 머리를 쓰는 법을 보는 겁니다. 오히려 720, 21은 쉬워요. 네. 자, 720번. 다음이 성립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세요. 뭐 나왔는데? 두 개만 해.
NP가 30이에요. 그럼 이게 N부터 두 개 써야잖아요. N하고 N-1 곱하면 30이다 써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하면 2차 방정식 풀면 돼.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렵게 갈 거 없어요. 왜? 순열에서 나오는 N 글자 가지고 두 칸 만들기 이거는 저 N이나 R이나 다 뭐야? 자연수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답이 되게 특별하거든. 그러니까 어딜 찍어도 돼. 뭐 N제곱 빼기 N 빼기 30은 0 2차 방정식까지 안 가도 돼. 연달아 두 개 곱해 30이면 뭐야? 얘 6, 5, 3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인 건 맞잖아. 뭐 혹시나 해서 나머지 하나 뭘까? 답은 아니야. 왜냐하면 자연수로 안 나오거든. 연달아 두 개 곱했는데 30이 나오는데 6, 5 말고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붙여보면 마이너스 5도 있는데 근데 이건 답이 아닐 테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아 이거 다 해야 되나? 아씨. 자 내가 2번 할게. 2번이 NUPR 곱하기 3 빼기 720이다를 풀었는데 자 UPR이 뜻이 뭐예요? 6부터 시작 알게를 써야죠. 근데 알게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럼 그냥 냅두세요. 냅두고 나머지부터 하세요. 3팩은 3이 1이거든. 6이야. 그러니까 6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120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이 UPR인데 UPR을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6-알팩분의 6팩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짓 할 필요 없고요. 6부터 몇 개까지 쓰면 120이냐 하면 되잖아. 6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120이냐? 4까지잖아. 이게 몇 개야? 3개. R은 3,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 N-알팩분의 N팩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외우는 게 급한 건 아닙니다. 그 외워야 하는 상황은 언제냐면 방금 전에 그 719번이나 개념 1번 증명할 때 쓰려고 하는 거지 다른 문제 할 때는 크게 급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1회차인 여러분들한테 당장 달달달 외워야 돼요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수학은 물론 외우는 것도 필요한데 이해의 과정입니다. 3번은 문제가 생기네. 자, 4번은 안 하고 3번까지만 할 건데 여기 써볼게요. n 더하기 2p니까 n 더하기 2부터 두 개 쓰는 거죠. n 더하기 n 더하기 그 다음에 오른쪽은 n 더하기 1부터 3개예요. n 더하기 1, 그 다음 n, 그 다음 n 마이너스 1. 자, 3차 방정식이긴 한데요. 3차 방정식 풀 줄 모르죠. 네. 근데 다행인 게 이 문제는 n 더하기 1이 똑같아. 나눈 거예요. 이게 n 더하기 1이 0인 경우가 있는데 n 더하기 1이 0이면 못 나누잖아 양변에. 근데 n 더하기 1이 0일 리는 없지. 왜냐면 n이 마이너스 1 리가 없어. 왜냐면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다는데 마이너스 한 개 뽑는다 이거 어디 있어요? 이 경우는 없으니까 0 아니니까 그냥 양변 나눠요. 네, 그럼 남는 게 좌변은 2의 n 더하기 2고 우변에 n의 n-1이라 이건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이라 풀 수 있을 거예요. 2차 방정식 풀 줄 알죠? 네. n제곱 빼기 3n 빼기 4는 n은 3 또는 마이너스 미수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요것도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3번인데 721의 3번인데 뭐 거기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다음 그림 같이 6명의 학생이 극장 좌석에 앉는데 다음을 구하래요. 자, 2명이 먼저 앉고 4명이 앉는 경우, 3명이 먼저 앉고 3명이 앉는 경우. 1번만 해볼게.
자, 6명 중에 2명 먼저 가서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 뭐겠어요? 2명이 먼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앉고 4명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B 먼저 앉아. D, C, D, E, F 나중에 앉아. 그럼 A, B 앉는 방법 몇 개야? 6호잖아요. 차린 6자리 있고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6호잖아요. C, D, E, F는 그러면 저기 4자리 남았네요? 그러면 4, 3, 2, 1일 거 아니야. 이거 쓰면 6P죠. 6명 중에 2명 가서 앉아라. 6자리 중에 2자리 가서 앉아라. 그 다음에 4자리 중에 4개 가서 앉아라. 뭐 4팩이지만 4P4로 써도 되겠지. 근데 이게 결국 6팩이잖아. 6P6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MPN이 MPK의 N-KP, N-K임을 증명하라는 게 저런 걸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증명 안 해도 돼요. 저런 걸 볼 수도 있네 생각하면 그냥 땡이에요. 넘어가요 그냥. 왜 이렇게 덥니? 어차피 수열 2번만에 보는 거였으니까 343까지 나오시면 돼요. 자, 개념 4번이냐 3번이냐 4번이에요. 그래서 개념 4.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네. 자, 개념 4번.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인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는 아마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나오면 심하지.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본 유형으로 취급받는 건데, 자 개념 4번. 자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을 세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여학생 3명이 붙어 있게. 세우세요. 자 그러면 이웃한다라고 말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여자 3명이 붙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어차피 3명 붙을 거잖아. 한 명만 줄더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여자 2명이 옆에 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남학생 A, B, C, D가 있고요. 여학생은 별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학생이 다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 3명이 다 갈 필요가 없고요. 당장 여학생 자리를 어디다 놓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를 세워요. 여학생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세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별 D, C, B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별로 한 게 여학생들 자리잖아요. 여학생들이 이제 여기 가서 쓰면 돼요. 여자 자리가 2번째 자리니까 저 2번째 자리에 여학생 3명 가서 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학생이 이제 3명 있을 테니까 X, Y, Z. 자, 여학생 서는 방법 몇 개야? 3, 2, 1이죠? 네. 그래서 여학생을 한 덩어리로 보고 그럼 총 5명처럼 되거든요. 5명을 나열한 다음에 5, 4, 3, 1. 그 다음에 여학생을 3명짜리 3명을 그냥 뭐 순서대로 세워요. X, Y, Z 알아서 3, 2, 1이겠죠?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6, 720입니다. 이거 중학교 과정에 있니?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거였나? 별로 안 어렵게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고1들 해보면. 자 그러면 29번에
1번을 해볼게요. 자, 벨기에네요. 벨gium 맞나? 네.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설마 자음 모음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도는 고등학생이 모르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자, 모음이 E, I, U요. 자음이 나머지 4개 좀 겹치는 거고요. B, L, G, M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모음 덩어리가 있고 자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 덩어리, 자음 덩어리. 그러니까 덩어리 나열을 먼저 합니다. 이 팩이죠. 그래서 모음, 자음 순서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모음 3명 놔야죠. 3글자. 자음도 4글자 해야죠. 그래서 모음 나열 3팩. 자음 나열 4팩. 4글자입니다. 432겠지.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24. 288. 하면 돼요. 자, 730번. 서로 다른 과학책 N권, 국어책 3권을 책꽂이 일렬로 꼽는데 국어책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국어책은 붙어 있게 꼽는 방법이 720개면 네, 과학책이 몇 권이냐고 봤습니다. 그럼 과학책이 뭐 하나, 둘, 4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어책 3개는 붙일 거란 말이에요. 국어책 A, B, C 책은 한 덩어리로 해서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총 몇 개의 덩어리예요? N-1개의 덩어리입니다. 과학책 N권과 국어책 한 덩어리 총 N 더하기 한 권. N 더하기 한 덩어리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국어책을 3권 순서를 정하죠. 그럼 N 더하기 1팩에다가 N니까 곱하기 국어책 3권 나열 3팩 321 그랬더니 720 그러면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이 720 나누기 6 120 N 더하기 1팩이 120이면 N 더하기 1이 뭐냐인데 뭐 이게 결국 1부터 몇 가지 곱하길래 120이잖아요. 120은 1, 2, 3, 4 곱하면 24 거기에 5 곱하면 120이거든요. 얘가 N 더하기 1이면 되니까 N은 4다 이러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배우나? 중학교 때. 자, 내가 아까 경우의 수 쓸 때 기본적으로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특별한 거를 항상 먼저 한다 그랬는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걸 먼저 하지만 예외 상황이 있어서 100%는 아니다. 95%가. 그 예외 상황이 딱 이겁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 자, 아까 개념 4번 보시면 여자 3명, 남자 4명인데 여학생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학생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학생이 특별하긴 한데 이때는 나중에 해줘요. 어떻게 하느냐? 남자 4명을 먼저 세웁니다. 남자 4명을 이렇게 세워요. 그럼 여학생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 사이사이에 넣으면 여자들이 붙지 않아요. 여학생을 빈자리 사이사이에 넣습니다. 약간 노하우 같은 거라 이거는 그냥 좀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남자 4명 나열하는 게 4팩인데 자 그럼 여학생 3명 XYZ 3명 있으면 이제 여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양쪽 끝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 X 어디 갈래? 5개의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X가 1로 가면 여학생 Y는 어디로 갈래? 이 자리는 이제 X가 들어갔으니까 딴 데로 가야 돼.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그래서 5, 4, 3 이렇게 됩니다. 네, 4팩 곱하기 5, 4, 3.
5P3인데 나는 5P3 잘 안 쓰는 되죠. 24 곱하기 60 1440개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729번에 2번. 자,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 B는 붙어 있어야 되고 C랑 D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서는 경우는 A, B는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D는 이웃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D가 있어요. EF가 있어요. 6명이에요. 자, 그럼 얘는 A, B는 붙어 있어야 된다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 D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고민하려 했는데 내가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라 그랬죠? C, D는 사이사이에 두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하냐? A, B 한 덩어리와 EF를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크게 세 덩어리거든요. A, B는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3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한 덩어리와 E와 F를 이렇게 세웠어요. 네. 자, 근데 A, B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A, B가 이제 저 자리로 가는데 A, B로 쓸 수도 있고 B, A로 먼저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 B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A가 앞에 올 거야, B가 앞에 올 거야, B가 앞에 올 거야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2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F를 어떻게 해야, CD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에 넣어야 돼요. A, B 사이에 못 들어가요. A, B 붙어 있으니까. 요 네 자리에 D 들어가, C 들어가. 그럼 D는 이제 다른 쪽에 들어가.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들어갈 수 있는 게 네 자리. 그럼 D는 그 나머지 하나 세 자리. 그래서 연달아 하니까 네,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 2, 10, 12, 12, 144. 자, 그러면 뭐 이제 개념 5번은 오히려 더 쉽죠. 자, 개념 5번.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을 세우는데 남녀가 교대로 서는 방법을 세고 두 번째는 남자 넷 여자 다섯인데 남녀가 교대로 서는 수를 세요. 교대로 서는 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세는 거죠. 네. 근데 1번은 남자 여자가 사람 수가 똑같고요. 2번은요 여학생이 한 명 더 많아요. 교대로 서는데 그 차이입니다. 1번처럼 남자 셋, 여자 셋 이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세우는데 일렬로 세우는데 뭔가 조건이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6명이지만 남자 셋 여자 셋 그룹으로 나누죠. 그룹 몇 개, 2개 그룹으로 나눠서 교대로 서라 이러면 바로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눠서 세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리를 어떻게 배정할 거냐, 그러니까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우는 건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고 남자 여자를 진짜로 집어넣는 건 좀 나중에 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교대로 하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면 여자를 먼저 세울 수도 있겠죠.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의 배치를 할 건가를 먼저 고민하고 실제로 사람 집어넣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합니다. 두 가지 유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각 경우에 따라 남학생 ABC와 여학생 XYZ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남자 자리에 남자 넣고 여자 자리에 여자 넣는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 자리에 나열하는 건 몇 개지? 뭐 ABC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갈래니까 3, 2, 1거 아니에요. 3팩 곱하기 3팩 36까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여학생 3명 먼저 서 여학생 너 어디 갈래? X 어디 갈래? 셋 중에 하나. Y는 넌 둘 중에 하나. Z는 마지막 하나. 3, 1일 거 아니야.
남자도 3팩일 거 아니야. 근데 남자가 먼저 살지 여자가 먼저 살지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72가지.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여학생이 한 명 많아요. 남자가 4명이고 여학생이 5명이에요. 여학생이 많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여학생이 주고 그렇죠. 여학생이 무조건 약끝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이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어이씨 이렇게 많아. 네, 거의 좀. 맞네. 그러면 유형은 요 유형밖에 없으니까 여학생 5명 서 이러면 되잖아. 여학생 어디 갈래? 뭐 A 학생 어디 갈 거야? 5개 중에 하나요? B 학생은 4 중에 하나요? 갈 거 아니야? 그럼 여학생 서는 방법이 5팩. 남학생도 4명 가서 서 하면 되잖아. 3팩. 5팩이 120이에요. 2880.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네, 732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쌍의 부부가 일렬로 놓여있는 8개 의자에 앉을 건데, 자, 부부끼리는 붙어 앉을 거고요. 남녀가 교대로 앉아야 돼요. 네. 자, 배정하는 경우의 수. 자, 편의상 선생님이 네 쌍의 부부 이렇게 할게요. A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C, 소문자 C, 대문자 D, 소문자 D로 할게요. 그냥 대문자가 남자라고 칠게요. 편의상. 어떻게 앉으라고? 부부끼리 붙어 앉아야 돼. 그럼 이웃한다 하니까 결국 커플을 어떻게 할 거냐를 먼저 해야겠죠.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 순서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남자가 왼쪽에 앉을 건지 여자가 왼쪽에 앉을 건지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커플 자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A, B, C, D 4팩이죠. 그래서 A 커플, B 커플, C 커플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남자 여자 순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A 커플이 남자 여자로 하냐 여자 남자로 하냐에 따라 나머지는 자동 아닙니까? 남자 여자면 그 뒤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면 여자 남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녀 자리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냐, 스몰 A, 라지 A냐에 따라서 뒤에는 자동이잖아요. 하면 돼요. 아씨 갑자기 뭐야? 잘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734번을 그냥 넘어갈까? 뭐 어려운 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지. 33번 여러분이 해봐. 자, 344초까지만 해볼게요. 개념 6번. 아, 네. 아, 나 깜빡했다. 공수 원한다는 거. 아, 근데 어차피 없지. 자, 개념 6번까지 오늘 할게요. 그 343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한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인데 뭐 별거 없어요. 이게 경우의 수 파트는 개념서 수준은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럭저럭 할만해요. 개념서 수준까지. 자, 스페셜에 7개 문자를 1년로 나열하는데 답을 구하세요 했는데 뭔가 조건들이 많아요. 글자 다 다르죠? 네, 다 다르고 첫 번째 S가 맨 앞, P가 맨 뒤. 그럼 결국 S하고 P 맨 마지막에 쓰면 돼. 그럼 결국은 뭐만 하면 돼? 5글자만 잘 하면 돼. 뭐야? 그럼 5글자 나요. 5팩이네. 5, 4, 3, 1, 120. 아, 쉽다.
두 번째가 어렵다. 자, S와 P 사이에 두 개의 글자가 와야 돼요. 자, 요게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S랑 P는 서로 연관이 돼 있죠? S랑 P는 사이에 두 글자밖에 못 온다는 그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S랑 P는 붙어가거든요. S랑 P랑 마음대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글자 차이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 S와 P를 한 덩어리로 본다. 결국 S와 P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이래야 S, P 사이에 두 글자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네 글자를 한 덩어리로 묶고 나면 뭐가 남니? 세 글자가 남지? 자, 결, 세모, 동그라미.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나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일단 뭘 결정해야 되죠? 여기 누구 갈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갈 거냐? 여기는 누가 갈 거냐? 여기 갈 수 있는 글자가 몇 글자니? 5글자잖아요. 이게 S와 P 사이에 두 개의 글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로 본 뒤에, 그래서 크게 이제 몇 덩어리가 되죠? 하나, 둘, 세 글자 남았으니까 남은 세 글자와 이 한 덩어리 합쳐서 네 덩어리 나열입니다. 4, 3, 2, 1, 4빼기겠죠? 자, 근데 뭘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S가 앞에 온다는 말이 없어요. P가 먼저 와도 되거든요. P 뭐뭐 S도 돼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S 뭐 P도 있지만 P 뭐 S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24 곱하기 960까지네요. 얘가 좀 어렵죠? 아마 다음 시간에 질문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세 번째. 이거 유형이 꽤 빡신 유형이구나. 자, 적어도 한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이건 해본 적 있을지도, 중학교 과정에서. 모음이 EIA인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니까 왼쪽에 모음, 오른쪽에 모음 둘 다 모음 이게 있어요. 둘 다 모음 올 수도 있고 왼쪽만 모음 자음 이럴 수도 있고요. 자음 모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너무 빡시니까 어차피 양끝은 모음 아니면 자음인데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경우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왜냐면 하나가 모음, 두 개가 모음 다 세야 돼요. 전체에서 빼주는 경우를 많이 하죠. 어차피 전체는 이렇게 네 종류밖에 없어요. 네 종류 중에서 요거를 제외하면 되니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나머지 경우를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에서 자음 쭉 자음 전체 뭡니까? 7글자 나열이잖아요. 7팩. 양 끝에 자음은요. 자음이 SPCA니까 앞쪽에 누구 올래? 4가지. 끝에 누구 올래? 한 글자 썼으니까 3글자 남았죠? 3개. 그러면 양 끝 쓰고 가운데는 막 쓰는 거잖아. 가운데 몇 개 남았어? 5개. 5팩. 이렇게 해주면 되죠. 계산이 조금 그지 같은데 7팩에서 4, 3, 12 곱하기 5팩을 빼는데 이런 거 할 때 7팩토리얼 다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수분해를 쓰세요. 76, 5, 4, 3, 1, 12, 5, 4, 3, 1, 5, 4, 3, 1이 공통이에요. 42, 76에 42 곱하기 5팩에서 12 곱하기 5팩을 빼주는 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30 곱하기 5팩이죠. 3600입니다.
실책은 나도 안 해요. 숫자 그지 같아서.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숙제는 오씨. 아 예. (339에서) (344입니다) 하고 프린트. 이게 숙제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게 저번 거거든요. 정 안 되면 이거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을 여기 했죠. 숙제 냈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걸 프린트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숫자 바꿔서 숙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뒤에 써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랑 안 했으니까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 프린트는 빼고 하셔도 돼요. 네, 수행 여기까지 하고 수행 잠깐만요.